어느 보살이 저더러 마각기였다고 하던데 그 말 들었을 때는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했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집에서 외동딸이고 아버지는 성형외과 의사,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계세요. 자식이 저 하나밖에 없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저에게 기대가 크셨고 또 제가 두 분이 기대하게끔 머리가 꽤 좋았대요. 공부를 시키면 별로 어려움 없이 척척 해내니 신이 나서 이것저것 더 시키셨고 워낙 어릴 때부터 스케줄대로 움직여서 저는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수업들을 따라갔어요. 영어, 중국어, 바이올린, 수영, 수학, 토론, 스케이팅까지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제 학업 스케줄을 관리하는 개인 선생님이 따로 계실 정도로 사교육을 많이 시키셨는데 한때는 수업이 재밌기도 했어요. 수준에 맞춰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좋아하셨고 저도 성취감을 느끼면서 저 스스로가 뿌듯하기도 했고요. 살던 아파트에는 단짝 친구가 없었지만 학원이나 센터에 가면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놀려고 시간에 맞춰 딱딱 가기도 했죠. 부모님은 제가 잘 되길 바래서 그 모든 뒷바라지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어릴 적을 회상하게 되니 딱히 자랑할 만한 어린 시절은 아니구나 싶은 씁쓸한 생각도 드네요. 외동이 아니었다면 더 나았을까? 아쉽기도 해요. 자식이 저 하나뿐이라 두 분의 과한 집착이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이 됐으니까요. 다른 자식이 있었다면 걔랑 나눠줬을 텐데 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저더러 배부른 소리 한다는 친구도 있어요. 자기는 저처럼 당해보지 않았으면서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행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추억이 없으니까요. 친구 생일 파티도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아본 일도 저에게는 전혀 없는 일들이에요. 물론 학원 친구들은 있었죠. 엄마가 소개해준 친구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애들이랑은 같이 놀기만 할 뿐 그뿐이었어요. 감정을 교류한다거나 우리끼리의 추억을 만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참 삭막하고 메마른 어린 시절이었어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엄마 입맛에 맞게 고분고분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사립초등학교라 공부도 엄청 시키고 테스트도 많이 했는데 저는 어렵지 않게 상위권에 있었죠. 엄마는 뿌듯했겠지만 그땐 그게 다였어요. 공부로 순위 매기는 거예요. 정말 그게 다였어요. 중학교는 국제중으로 진학을 했어요. 제가 다닐 당시에는 전국에 몇 개 없는 학교라 입학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저야 성적이 좋았으니 힘들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중학교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을 나와 지냈고 고등학교도 국제고를 가게 돼서 기숙사 생활을 했죠. 학창 시절을 집에서 떨어져 지내면서 부모님과의 교류가 크게 없었어요. 두 분 다 바쁘셨고 저도 공부한다고 바빴고요.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추억을 공유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도 좀 독립적인 성향이다 보니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 과호흡이 오고 말았어요. 선생님, 지연이가 이상해요. 뭐? 지연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선생님, 숨을 못 쉬겠어요. 뭐? 얘들아, 구급차 좀 불러줘. 구급차! 수업 시간에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어요. 가슴에 통증도 느껴지고 식은땀이 흘렀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옆에선 선생님이 자꾸 말을 시키셨어요. 대답을 하다가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죠. 제 곁에는 엄마가 계셨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엄마, 언제 왔어? 좀 전에 학교에서 연락 와서. 어떻게 된 거야? 언제부터 몸이 안 좋았던 거야? 그냥 시험 기간이잖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잠을 좀 못 잤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 나 이상 있는 거야? 몸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그럼? 스트레스?
그런 것 같대. 오늘은 링거 맞고 병원에서 쉬었다가 내일 퇴원하자. 응. 걱정스러운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시험 때문에 또 긴장이 됐어요.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책을 보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암기도 안 되고 책상 앞에 앉으면 식은땀이 흘렀죠. 입맛도 없어서 하루 한 끼도 겨우 먹으면서 지냈어요. 이상 증상은 벌써 있었지만 스트레스이겠거니 하며 넘겼는데 결국 학교에서 쓰러진 거죠. 이런 것들을 엄마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공감해주기보단 정신력이 약하니 어쩌니 총명탕을 더 지어 먹여야 한다니 만다니 그런 얘기들만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병원을 퇴원했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책상 앞에 앉을 수조차 없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아니,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들을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수업 시간에 발작을 하게 됐고 그런 저를 부모님은 정신과 상담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신체에 이상은 없었어요. 모두 과도한 스트레스가 문제라고 나왔고요. 입에 거품을 물며 발작하는 걸 친구들이 모두 봤다는 게 싫었어요. 교실에 가기 싫었고 학교 자체가 싫었어요.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밖에 나가지 않게 됐고 고3을 앞둔 겨울 어느 날 자퇴를 하고 말았죠. 당연히 명문대를 목표로 하고 계셨던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셨겠죠.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제가 모든 걸 포기해버렸으니 답답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어요. 기대에 맞추기 전에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당장 숨이 턱끝에 달려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마치 제 몸이 물에 빠져 코끝에 물이 찰랑찰랑 숨이 막힐 듯 말 듯한 상태였고 여차하면 다 포기하고 물에 가라앉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정말 힘이 들었지만 다행히 내 목숨을 버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극한 스트레스는 다른 식으로 분출이 됐죠. 나를 억누르는 갑갑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건 막 살자였어요.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엄마의 한숨이 날로 깊어질 때 저는 사람들과 왕래를 끊고 인터넷에 온라인 친구들과 친해지고 있었어요. 낮에는 내내 잠을 자고 밤에 깨어나 컴퓨터를 붙들고 살았죠. 게임상의 친구들을 사귀고 만남 사이트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저는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저를 아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편할 수밖에요. 인터넷에서만 만나던 친구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이 다 잠들었을 때 몰래 밖에 나갔어요. 거리가 꽤 되는 곳에 사는 친구였는데 택시를 타고 가서 만났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뭘 하는 친구인지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무모하게 행동을 했죠. 다행히 이상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우울증 비슷하게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저와 동성이었고 같은 나이였고요. 갈 곳도 없어서 편의점에 죽치고 앉아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하다가 헤어져 다시 집에 오곤 했는데 그 당시엔 저에게 꼭 필요한 숨구멍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은 연락이 끊어져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지만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 있어요. 부모님 모르게 나간 밥마실은 얼마 가지 못해 엄마한테 들키게 됐고 저를 걱정하신 두 분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런다고 제가 듣는 것도 아닌데 엄마의 감시가 시작됐고 저는 다시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됐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나도 이제 성인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왜 부모님의 감시를 받아야 하나 불만이 터져버렸죠. 나 독립할래요.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세요. 뭐? 네가 뭐래? 나가 산다고요. 나도 이제 20살인데 혼자 살아도 되잖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마. 네가 어떻게 혼자 산다는 거야? 왜 안 돼? 나 망가지는 거 다 봤으면서 아직도 인형놀이 하고 싶어요? 뭐라고? 나 할 만큼 했잖아.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10수년을 살아줬잖아. 내 맘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 이 녀석이! 짝!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아버지가 제 뺨을 때렸어요. 그날 태어나서 아버지께 처음으로 뺨을 맞았죠. 고함 지르는 저를 보며 분을 참지 못하고 그 큰 손으로 제 뺨을 때리신 아버지는 눈이 빨갛게 충혈돼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씩씩거리며 서 계시더니 이내 엄마한테 방 구해주라고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지켜보던 엄마도 체념을 하셨는지 아무 말씀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홀로 거실에 남아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살지?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들만 가득했죠. 독립을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지냈어요. 헤어스타일에 관심 많아서 이왕이면 제대로 배우자 싶어 미용실에서 일도 해보고 손톱 꾸미는 것도 관심 있어서 네일아트 학원도 다녔어요. 남들 하는 거 해보고 싶어서 엄마를 쫄라 옷가게도 차려보고 한 번은 운동에 또 꽂혀선 미친듯이 헬스장에서 죽치며 살았죠. 재미있어 보이는 건 한 번씩 다 해보며 살았어요. 그러자 여러 방면의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만나는 부류를 달리하며 술 마시고 클럽 가고 놀았죠. 정말 제 인생에서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 건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엄마는 딸이 어찌 될까봐 오피스텔에 주기적으로 오셨는데 그때마다 다시 공부해서 검정고시도 치고 대학도 가자고 설득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공부 따윈 하지 않겠다며 엄마한테 못 박았죠. 그렇게 몇 년을 놀다 보니 어느 순간 시들해졌어요. 놀 때는 다음은 없는 것처럼 신나게 불타올라 놀았지만 술이 깨고 정신을 차리면 너무나 허무했어요. 평생 갈 것처럼 즐기며 놀던 친구들도 속을 알 수 없었고 믿을 수도 없는 사이였고요. 한마디로 영양가가 없었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니 이제 이런 생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다 끊어내고 또 집에 집거하는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친구가 라운지 바를 낸다고 하더군요. 돈이 부족하다면서 동업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술 장사는 안 해봤는데 구미가 당겼죠. 그래서 그러자고 했고 또 한동안 가게 오픈 때문에 푹 빠져서 지냈어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술집을 차린다는 걸 아버지가 아시게 됐는데 얼마나 화를 내시던지. 제가 의사가 돼서 자신의 길을 걸을 거라고 기대하셨던 아버지였기에 저에게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로 꾸준히 화를 돋았던 저였기에 술집을 접을 생각은 없었지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가게 운영 잘해서 사장으로 잘된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제대로 오픈 준비를 했어요. 돈도 많이 들였고요. 가게를 오픈하고 홍보가 잘 돼서 손님이 밀려 들어왔어요. 젊은 애들이 모여노는 곳에 자리를 잡았더니 덕분인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인들도 제가 놀러를 못 나가니까 가게로 다들 왔죠. 완전히 아지트가 돼선 늘 북적북적 신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남자 1호. 저랑 동갑이었고 가게 단골 손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가끔 얘기를 나눠보면 꽤 재밌는 친구였어요. 위트 있고 호감형으로 생겼고 키도 커서 제 마음에도 들었고요. 가게에 와서는 같이 온 애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바에 앉아서 저랑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바빠서 자리를 비워도 저만 보면서 계속 기다렸죠. 저도 여잔데 저 좋다고 하는 남자애가 신경이 왜 안 쓰이겠어요. 저도 호감을 갖고 있다면 완전히 100%죠. 얼마 뒤 그 남자가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어요.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사귀면서 제가 가게에 매여 있으니까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밖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가게에서 거의 데이트를 했죠. 어쩌다 시간을 빼서 데이트를 할 때면 저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제가 좋아서 죽겠다는 그런 친구였어요.
우리 결혼할래? 뭐? 이제 겨우 100일 됐는데? 나 뭘 보고 결혼하자는 거야? 그냥 내가 너 좋으니까. 너랑 결혼해서 같이 가게 운영하는 것도 좋고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진심이야? 당연하지. 진심이야. 제가 좋다고 목매는 남자를 만나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친구들은 대학 다니면서 해외 어학연수 다녀오고 그러는 동안 저는 술집 사장이 돼서 웬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 남자는 제 배경도 몰랐고 제 이력도 몰랐어요. 그저 저를 만나서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결혼까지 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 다분히 충동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했죠. 부모님께 얘기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 반항심이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은 스몰 웨딩으로 결혼하자고 했고 그 친구도 좋다고 했어요. 우리 둘 다 양가에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추진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기함하시겠죠? 저런 딸이 없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네, 제가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땐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죄책감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만으로 철없이 행동을 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알고 봤더니 그 자식이 양다리를 걸쳤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너밖에 없다고, 너만 있으면 된다고 해놓고 고등학생이랑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모텔에서 나오다가 저에게 딱 걸려가지고 멱살을 잡혔죠. 야, 너 지금 어디서 나오냐? 너 여기 웬일이야? 웬일? 얘는 누구야? 같이 잤냐? 그게 아니고... 저 오빠 여자친구인데요? 누구세요? 여자친구? 하! 간땡이가 부었구나 너. 나는 이 인간이랑 결혼할 여자다. 왜? 뭐라고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 오빠 지금 양다리 걸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연아,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 놓긴 몰라. 딱 보니까 얘 고등학생이구만. 맞지? 너 고딩이지? 고딩 아니거든요? 맞구만. 야, 너 일로 와. 나랑 경찰서 가자. 안 돼! 안 돼! 그 인간은 멱살 잡은 제 손을 뿌리치고 꽁무니를 내뺐어요. 모텔에서 같이 나온 여자애는 놔둔 채로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그 여자애도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도망을 가더라고요. 둘이 그렇게 각자 도망가는 걸 보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날 가게에 와서도 분이 안 풀려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결국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인간을 잡아다 제 앞에 무릎을 꿇렸죠.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나봐. 미안해. 너 미성년자 데리고 놀면서 나한테 왜 접근했어? 그거야 당연히 너를 사랑해서... 짝!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하길래 가차없이 뺨을 때렸어요. 맞고는 아프다고 찡찡거리는 꼴이 볼만하더라고요. 제대로 말해. 너 내가 아직도 장난치는 것 같냐? 너 나 돈 뺏어 먹으려고 접근한 거지? 맞지? 아닌데? 진짜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려고 했다니 내가 정말 끔찍하다 끔찍해. 나는 진짜 너 사랑했는데. 짝! 한 대 맞아도 계속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더 때려줬어요.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 기분 잡치면 너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어. 내가 경찰청에 아는 형사 있다고 했지? 수갑 차기 싫으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아우, 내가 진짜... 빨리 꺼져! 지연아, 고마워. 허울은 멀쩡한 게 얼마나 병신처럼 행동하던지. 키값도 못하고 굽실거리면서 나가는 모습에 콩깍지가 싹 벗겨지더라고요. 참 우스운 게 마음먹기에 따라 사람이 어찌나 다르게 보이던지 결혼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참모습을 알고 나니 비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남자 1호에게 배신당하고 한동안 또 가게 일에만 전념했어요. 가게가 술집이다 보니 한 잔씩들 하고 저에게 추파 던지는 남자들이 꽤 있었지만 칼로 긋듯이 단호하게 선을 지켰어요. 젊은 나이에 술집 사장을 한다고 하니 한번 건드려서 데리고 놀려고 하는 심산이 훤히 보였거든요. 그렇게 몇 년 더 가게를 운영하다가 슬슬 손님이 떨어지길래 가게를 넘겼어요. 통장에 돈도 쌓였고 하던 일이라 계속 해도 됐지만 30을 앞두고 있으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밤새서 하는 일 말고 정상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는 일 말이에요. 가게를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동안 뒹굴거리며 지내다가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져주는 척하고 집에 들어갔죠. 그동안 엄마 속 뒤집는 게 재미있었는데 그것도 시들하고 뭔가 남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죠.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지 싶어 시작했는데 내가 원해서 한 공부라 그런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